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지난 2009년 대량 해고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축소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권력 불복종 운동, 정권 퇴진 운동밖에 없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특별검사 촉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야권은 특별검사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방금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충격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지난 2009년 대량 해고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오늘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쌍용차 해고자로 현재 쌍용차 범대위 기획팀장인 고동민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에서는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해고자들이 주장했던 회계 조작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영상 위기가 조작되었다는 문제, 그리고 이 해고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모두 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원 해고가 무효임을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자, 감회가 어떠십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늘 기대가 꺾이고 희망이 꺾이는 5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기적처럼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적처럼 해고가 무효됐다는 판결을 받고 사실 어안이 방망한 게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축소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권력 불복종 운동, 정권 퇴진 운동밖에 없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국기문란 불법 대선 부정선거, 축소, 은폐, 허위수사 발표, 외압, 수사팀 해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중간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라든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결국은 불법 대선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깔아뭉갠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이러한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권력 불복종 운동, 정권 퇴진 운동, 이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런 때가 드디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어제 결론은 특검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그걸 몰랐느냐며 지난 12월 말 야당의 무기는 예산안밖에 없었다. 벼랑 끝 승부를 벌였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순간 현 지도부, 현 당대표에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축의금, 부의금 타령할 땐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혁신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불법
대선 부정선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특검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 지금 야권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될 선명한 깃발이다 이런 생각을. 정청래 의원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면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어깨를 걸어야 된다고 민주당이 즉각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특별검사 촉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으며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 외에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만큼 황교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문을 미시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미시적인 부분은 그럴싸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나무로 보지 않고 숲으로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2월 16일과 17일에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수서경찰서장이 했습니다. 예. 이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한 시기와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본질입니다. 예.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거기에 대한 아쉽다라는 표현을 판사로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예. 그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또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런 거 아니? 만약 그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판결문이 인정했듯이 김용판 청장이 그 보도자료 게시와 언론 브리핑을 지시하고 승인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허위 여부 판단까지 들어가면 그것은 유죄가 되는 그 논리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무죄 판결을 보며 과연 검찰이 공소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이 진실대로 나가야 하는데 은폐된 것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에 우리가 걱정되었던 우려가 다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오늘 16일 밤에 속보로 연신 텔레비에 뜨고 신문 일면 탑을 장식하는데 내일 모레 투표할 국민들의 민심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그건 기계 사람별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줬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있었고 검찰은 기소했고 그런데 김용판 청장은 댓글이 없다고 발표하게 했고 오늘 그것은 무죄가 났고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는 기소한 것이 탐탁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도 탐탁지 않고 여당도 탐탁지 않고 그러나 새누리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야권은 특별검사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대선 불복에 매달려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의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난 반면 법원이 사익에 매몰된 정치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MBC 라디오에 출연한 권성동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예. 서울경찰청을 지휘하는 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 것은 최선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정가의 보도처럼 민주당이 꺼내고 있는데요. 예. 이미 수사를 해서 재판까지 이렇게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도입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해서 뭘 더 밝혀내겠습니까? 이미 검찰이 그 당시에 이 김용판 청장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했을 때 예. 민주당은 아주 환호자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 수사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잘했다고 칭찬받은 수사가 결국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무슨, 그 특검을 해서 뭘 밝혀내겠다고 하는 건지, 이제 민주당은 정치 공세 그만두고요. 대선 불복 그만두고, 미래를 향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방금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충격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권은희 과장은 또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으니 상급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사실심인 항소심,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제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상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54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보통주 주당 2,000원의 현금을 배당한다고 공시해 최대 주주인 정 의원은 154억 원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주식 보유 때문에 주식 백지 신탁 문제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달 안에 팔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로부터 약 690억 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티머시 휴교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 처리돼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테리 맥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 시행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과 전남 해안, 경상남북도에는 밤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9도, 습도는 44%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